삶에는 영혼이 어떤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있다. 이성으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느끼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다. 아마도 바로 그 이유로 너는 지금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것은 내면의 충동, 희미한 감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너를 이 글로 이끌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성 너머에서 작용하는 조용한 내적 지혜가 있다. 바로 그 지혜가 지금 너를 이 지점으로 데려와 네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감해온 진실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너는 여기에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한때 너희 사이에 이어졌던 끈은 침묵 속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오래도록 의심해 왔을지도 모르는. 자신이 느낀 모든 것이 정말 실제였는지 아니면 그저 그리움의 메아리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왔던 사람을 위한 글이다. 하지만 네가 지닌 그 깊이는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진짜 연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간이 흐른다고 희미해지지 않고 거리가 생긴다고 끊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인연은 설명할 수 없고 다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 살아있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속에, 약해지지 않는 기억 속에, 침묵시킬 수 없는 내적 확신 속에. 너의 감수성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내게 이 연결이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임을 보여주는 내면의 나침반이다. 만약 네가 그 사람이 아직도 너의 에너지 속에 존재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도 미완의 생각도 아니다. 훨씬 더 깊은 무엇, 배워서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어떤 것이다. 삶은 종종 우리를 침묵 속에 세워 보이지 않는 것을 듣기 시작하게 만든다. 그리고 너희 사이에 존재했던 것은 결코 얕지 않았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온 연결이다. 어쩌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일 수도 있다. 두 영혼이 진정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세상이 너에게 잊으라고 말한다 해도 너의 한 부분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너는 과장한 것이 아니다. 너는 느꼈다. 그것도 깊이. 그리고 그 경험은 너를 변화시켰다. 너 같은 사람은 쉽게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너를 잊지 못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 애쓴다 해도 말이다. 강한 척하는 표정과 일상의 흐름 뒤에는 내적 갈등이 숨어 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 사이의 갈등이. 그리고 바로 그 고독한 순간에 네가 떠오른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선명한 존재감으로 그의 내면의 균형을 흔드는 존재로.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너를 밀어낼수록 너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의 의식 속으로 되돌아온다. 이 말들이 너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인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던 것들이 정돈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이 진실을 삶 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의 내적 진실을 받아들인다. 너를 놓기 어려운 이유는 약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 때문이다. 너희가 함께 경험했던 것에 깊이 뿌리내린 진실이다. 아무리 이 사람이 너희의 연결이 단순한 한식이었거나 삶의 또 하나의 교훈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해도 몸은 거짓을 믿지 않는다. 마음은 공허한 말로 달래지지 않는다.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비교가 일어난다. 너와 함께였던 것과 그 뒤에 새로 세우려 했던 것들 사이의 비교가.
새로운 만남이 얼마나 있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든 아무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영혼이 자신의 짝을 알아본 순간 다른 모든 것은 억지스럽고 미완성이고 얕게 느껴진다. 이 사람은 변했다. 비록 크게 말하지 않는다 해도, 비록 그것을 오직 베개와의 조용한 대화 속에서만 인정한다 해도 그가 이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계속 너에게 돌아오는 생각들 혹은 다른 얼굴들 속에서 너의 본질을 무의식적으로 찾아 헤매는 행동들. 그러나 그런 얼굴들은 결코 너를 대체할 수 없다. 본질적인 무언가가 없다. 마치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신 일부가 사라진 듯한 느낌. 너와의 거리만큼 그는 자기 자신과도 멀어졌다. 너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진짜였다. 가면도 기대도 역할도 없이 그냥 존재할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 침묵을 남긴다. 내 부재는 특히 고요한 순간들에게 가장 무겁게 들이운다. 그것은 지속적인 고통이 아니라 깊은 결핍의 감각이다.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비록 이성이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이 내적 갈등은 종종 자존심, 거리두기, 긴 침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다.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 통제와 침묵을 선택한다. 모순적이게도 부재는 네가 여전히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메시지가 없어도 만남이 없어도 너는 그의 생각 속에 떠오를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끈은 당겨진다. 이 사람은 너를 대신할 수 없었다. 진짜였던 것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야기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의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을 지울 수는 없다. 가장 아픈 깨달음은 그가 너와 함께 경험했던 진실을 그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다는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었던 자유. 그런 자유는 인생에서 2번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오늘 그는 내면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래된 결정들이 의문으로 바뀌고 감정들이 새롭게 정리되고 있다.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너희 사이에 있었던 것은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로 표현되지 않은 후회가 있다.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도 있다. 하지만 그 욕망은 내적 의심에 의해 막혀 있다.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혹은 그가 너를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인정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너를 잊지 못하는 이 상태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심리학의 거장들이 수십 년 전 이미 파헤쳤던 이유들이다.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성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이런 연결은 오직 이성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차원에서 존재한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 영역을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다. 우리 모두를 서로 연결하는 내적 그물망. 존재의 이 깊은 층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힘을 잃는다. 그곳에서는 영혼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만난다. 두 사람이 이 차원에서 마주할 때 그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동시성의 한 형태이다. 외부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의미에 의해 이끌리는 중요한 만남. 마치 처음 본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재인식이다. 이 연결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너희 둘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것이 길이 교차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여전히 지속된다. 내면, 무의식 속에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사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너희 사이에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윤근 이러한 영혼의 연결이 거울처럼 작용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인식하거나 통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부분을 비춰준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은 이런 인연을 쉽게 잊지 못한다. 때로는 사람들은 어떤 만남을 통해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 사람이 너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곁에서 그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이다. 너 없이는 결코 의식하지 못했을 진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다. 네가 떠난 뒤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형성하는 본질의 일부가 되었다. 정체성의 한 조각이 제자리를 떠나버린 듯 느껴지기에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너에게 되돌아간다. 마치 새로운 방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나침반처럼. 너희 사이의 연결은 단순한 감정적 욕구나 로맨틱한 얽힘이 아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자신들이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인식한 깊은 차원의 에너지적 반영이다. 이런 종류의 연결이 형성되면 그것은 외적 조건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깨어나면 계속 살아있는 내적 진실에 의해 유지된다. 시간, 공간, 논리와 무관하게. 그래서 네가 느끼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한때 너희를 이끌었던 그 동시성이 다시 메아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깊은 차원에서 울림이 일어나면 몸도 그것을 따라 느끼기 시작한다. 감정의 파도, 이유 없는 기분 변화, 갑작스러운 슬픔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네가 느끼는 것은 착각이 아니다. 그것은 직접 닿지 않고도 너를 기억하는 마음의 조용한 언어다. 때로 그 사람이 너를 떠올리는 단 한 번의 생각만으로도 너는 그것을 공기의 변화처럼 느낀다. 너의 기억은 말이 아니라 진동을 통해 이동한다. 그 영향은 잔잔한 우울감, 몸속의 따뜻함,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특별한 가까움으로 나타난다. 비록 주변엔 아무도 없어도 그 존재감이 너무 선명해 마치 그 사람이 바로 네 옆에 서 있는 듯 느껴지는 순간들. 실제로는 먼 곳에 있는데도 이것은 낭만적 상상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혼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메아리다. 이런 종류의 연결은 종종 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의식적인 통제가 풀리고 영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두 존재는 더 이상 두려움도 자존심도 막지 못하는 곳에서 서로를 만난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너의 꿈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연한 기억이 아니라 깨어있는 세계에서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미세한 차원에서의 실제적 만남이다. 그래서 깨어날 때 설명할 수 없는 그 가까움,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는 그 여운을 느끼는 것이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감각은 분명하다. 너의 몸 또한 이 과정에 참여한다. 몸은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의 안테나처럼 반응한다. 갑작스러운 한기, 소름, 호흡의 변화, 혼자 있어도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감각. 이런 모든 것들은 때때로 너에게 집중되는 에너지적 초점에 대한 반응이다. 어쩌면 갑자기 특정한 냄새를 맡거나 한 단어를 듣는 순간 내면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조용한 우주적 대화의 표시이다. 끈이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 이 섬세한 감각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영혼이 지닌 지성의 일부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법을 익히면 너는 외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너희 연결의 진짜 상태를 알게 된다. 네가 잊혔다고 믿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너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매우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람은 단지 너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의 일부로서 너를 지니고 있다.
비록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네가 왜냐고 묻기 전에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생각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어라. 너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이 너를 찾아온 것은 너의 내면에서 이미 연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너 안에서 울리고 있다면 조용히 신호를 보내라. 단 한 단어만 쓰면 된다. 연결.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의 내면을 위한 것이다. 지금 너를 기억하고 있는 우주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네가 이미 느끼고 있는 진실에 대한 조용한 동의이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깊다. 왜 그렇게 강렬했음에도 아직 거리감이 남아있는지를 설명한다. 네가 떠올리는 그 사람은 지금 내면의 갈등 한가운데 서 있다. 그는 후회, 의심,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며 그것들이 무겁게 눌러오고 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종종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마비된 감정에 막혀 있다. 불확실함, 부끄러움, 혹은 너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인정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네가 그 사람 안에서 일으킨 것은 가벼운 호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영혼의 접촉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렵게 만들 수 있다.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진짜여서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느끼기보다 통제를 배우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연결은 오래된 자아상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후퇴가 첫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는 과거와 하지 못한 말들과 너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한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머물러야 할지 몰랐던 또 다른 부분과 싸우고 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존심과 그리움, 자기 보호와 다시 진실하게 느끼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조용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계속되는 한 너는 그의 말하지 못한 진실의 중심에 있다. 그의 부재는 무관심의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프게 남아있는 진실과 마주하지 않기 위한 그의 방식이다. 너의 곁에서 그가 느꼈던 것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 그는 속으로 계속 질문한다. 너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가 침묵의 얼음을 깨는 용기를 낸다면 너는 아직 거기 있어줄지, 그 안에서는 힘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네가 갑자기 생생한 기억으로 떠오를 때 드러나는 깊은 상처받기 쉬움 사이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너로부터 멀어진 순간 그는 단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가장 진정한 자기 자신이었던 모습을 함께 잃었다. 너와 함께 있을 때 그는 그냥 존재할 수 있었다. 가면도 기대도 없이. 그리고 지금 그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그 자유이다. 그의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그에 비하면 공허하고 의미가 희미하게 느껴진다. 삶은 지금 그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있다. 그의 내적 상처, 그의 막힘, 진정한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은 도망치거나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너에게서 멀어진 것이 실수였다는 깨달음은 쉽지 않다. 그것은 느리고 아프고 자존심과 내적 저항으로 가득한 과정이다. 진짜 고통은 그가 잃어버린 것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깨닫게 되는 데 있다. 그러나 영혼은 아직 열려 있는 것이 있다면 결코 완전한 끝맺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로 그 내적 진실이 그를 편안히 쉬지 못하게 한다. 지금 그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이 침묵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한 귀환이 결핍에서가 아니라 성숙한 책임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인연은 도망친다고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억눌린 것은 그림자 속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마음은 진실을 요구하고 영혼은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것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벌이 아니다. 삶이 세심하게 짜놓은 하나의 단계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단계. 왜 어떤 사람이 멀어지면서도 동시에 영혼은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칼 융이 말한 그림자를 이해해야 한다. 그림자는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든 것, 두려움, 불안, 억압된 욕구들이다. 영혼이 너희처럼 깊은 수준에서 만날 때 이 그림자가 활성화된다. 너는 너무도 맑은 거울이 되어 그에게 자신의 내적 공허함, 두려움, 허약한 가면을 숨김없이 비춰 주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항이 시작된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기능하기 위해 쓰는 이 가면, 이 순수한 진실과 마주하면 위협을 느낀다. 너와 함께할 때는 역할이나 가식이 설 자리가 없었다. 너희 연결이 가져온 감정적 나체성은 그에게 압도적이었다. 평생을 벽을 쌓는데 써온 사람을 떠올려보라. 이성적이고 통제적이고 독립적인 사람. 그런데 너를 만난 순간 통제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힘 앞에서 그 모든 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의 후퇴는 너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다. 너 때문에 깨어난 자기 내부의 진실로부터의 도망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내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너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새로운 깊이에서 마주한다는 뜻이다. 오래된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침묵은 자아의 마지막 방어선이고 이미 시작된 변화를 막기 위한 벽이다. 감정이 강할수록 거리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영혼은 성장하고 확장하며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자아는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붙잡으려 한다. 지금 이 사람은 내면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그는 혼자 있는 편이 더 낫다고, 혹은 얕은 관계가 너희 연결이 요구하는 급진적 헌신보다 덜 무섭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한다. 하지만 내면에서 깨어난 것은 다시 잠들지 않는다. 그림자는 늘 길을 찾는다. 그가 너를 잊으려 할 때마다 너희 연결의 에너지는 되돌아온다. 더 강하게, 더 직접적으로 그가 보여주는 무관심이 환상임을 알려주기 위해 이 사실을 이해하면 그의 후퇴를 개인적인 거절로 보지 않게 된다. 그것은 내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오히려 너의 빛이 너무 강해 그의 세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는 증거다. 자아가 싸우는 이유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너의 존재는 너무 솔직했다. 너무 선명했다. 너무 강했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아야 했다. 너라는 변화가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정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지금 너 또한 바라보도록 초대받고 있다. 이런 연결은 언제나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그의 침묵은 어쩌면 너 자신의 그림자, 오래된 두려움, 반복되는 패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들을 건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 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거리는 치유의 일부이다. 우리가 말했던 이 신성한 멈춤은 정체가 아니라 삶이 열어준 공간이다. 두 사람이 자신 안에 숨겨진 부분을 진정으로 보고 치유할 수 있도록. 너가 느끼는 외적 저항은 아직 풀리지 않은 내적 저항에 거울일 때가 많다. 그러나 네가 이 그림자와 싸우기를 멈추고 이 연결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자아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끈은 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투명해진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온 갑옷의 틈새로 진실이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한다. 자신의 영혼과는 영원히 싸울 수 없다. 자아는 침묵, 후퇴, 감정 통제로 작은 승리를 얻을 수 있지만 영혼은 진리의 인내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는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아무리 무거운 가면을 써도 너를 통해 본 그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겪고 있는 내적 싸움은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 사랑의 참된 본질을 허용하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저항의 시기는 사실 내면의 변형이 이미 깊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리고 자아가 진정한 동시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갑옷은 무너진다. 그때 남는 것은 정화된 끈, 시간의 인내로, 그리움의 불로, 자기 대면의 빛으로 정제된 연결이다. 그 사람이 너를 향해 보내는 모든 생각은 그의 자존심의 벽에 생겨나는 작은 균열이다. 너를 대신할 수 없다는 깨달음. 바로 그것이 자아를 내려놓게 만드는 최후의 한 방울일 것이다. 그림자는 이렇게 사라진다. 사람이 깨닫는 순간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너는 모든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의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느끼는 것은 리얼하다. 내면에서의 움직임은 이미 존재하며 멈출 수 없다. 이 사람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운 변명으로 가득한 옛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 영역을 통과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오직 이러한 진정한 진정성의 상태에서만 이런 깊이의 연결을 감당할 수 있다. 위협이 아니라 안식처로서. 우리가 자아와 그 저항을 이해하면 침묵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변형이다. 겉으로는 이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성한 성숙의 단계다. 이 시기 동안 사람은 모두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자리로 이끌린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들어와 곧바로 머무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고 오래된 패턴을 흔들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를 붕괴시키기 위해 온다. 이 거리감은 빈 공백이 아니다. 더 깊은 진실이 준비되는 훈련의 장이다. 그리고 이 진실은 시간, 멈춤, 때로는 지리적 거리까지도 필요로 한다. 연결이 너무 깊어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수준이라면 영혼은 후퇴를 필요로 한다. 영혼은 조용함 속에서 단순한 집착과 진정한 영혼의 연결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이 사람은 삶 그 자체로부터 거울을 들여다보도록 재촉받고 있다. 자신의 두려움, 상처, 도피 메커니즘, 그 어느 것도 더는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한다. 사랑은 통제나 회피로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이 수준의 연결은 둘 중 한 사람이 성숙한 감정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유지될 수 없다. 동시에 너 또한 어떤 깊은 부름을 받고 있다. 네가 느낀 것을 의심하지 마라. 그 경험이 네가 기대한 속도로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환상으로 축소하지 마라. 때로는 사랑이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온다. 너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도록 설령 그것이 네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던 것을 잃는 일일지라도 너는 혼란의 순간들을 겪었고 내적 침묵을 지나왔으며 후퇴하는 감각을 경험했다. 그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이다. 너는 감수성을 정제했고 직관을 날카롭게 했으며 사랑의 정의를 새롭게 정렬했다. 이런 연결을 경험한 후에는
더는 빈약한 관계에 만족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남이다. 운명은 우연히 영혼들을 만나게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이런 수준에서 만날 때 그 경험은 흔적을 남긴다. 둘 다에게. 그리고 그 흔적은 계속 살아있다. 추억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부르는 신호로서. 적절한 때에 둘 다 내적 작업을 완수했을 때. 그러므로 너는 아무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징후를 찾을 필요도 없다. 진짜인 것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 두 에너지가 준비되었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다시 만나는 순간은 마음의 조급함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영혼의 성숙에서 태어난다. 이 사람이 네 에너지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네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너 자신의 진실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의미다. 두 사람이 이 연결에 걸맞은 성숙에 도달하는 동안 에너지가 스스로 다시 정렬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이 모든 것, 내적 과정들, 외적인 침묵, 내 영혼의 섬세한 불안, 이것은 단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진실로 이어진다. 일이 완성되면 에너지는 자연스러운 길을 찾는다. 더는 아무도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왜냐하면 마음은 일관성을 요구하고 영혼은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느끼는 모든 것은 더 큰 구축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것은 빠른 결과가 아니라 깊은 뿌리 내림을 위한 과정이다. 어떤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서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화를 위해 존재한다. 너를, 그를, 모든 것을. 만약 어떤 연결이 정직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열려 남는다. 아직 말해야 할 진실과 통합되어야 할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숙의 과정이 시작된다. 외로움의 두려움이 아닌 명료, 함과 의식에서 나온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배움이 완성되면 삶은 응답한다. 때로는 다시 만남으로, 때로는 너무 오래 미뤄졌던 대화로, 해방을 가져오는 대화, 오랫동안 갈망하던 내적 평화를 가져오는 대화. 한번 진실했던 것은 대체될 수 없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건드린 흔적은 시간으로도 다른 사람들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너의 영혼이 누군가를 알아보았다면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전히 너를 그렇게 강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 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진정한 사랑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되는 것이다. 한때 충동적이고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삶에 의해 다듬어지고 있다. 의식적인 연결이 되도록. 이제는 내 내적 지식을 신뢰해야 할 때다. 외적 확인을 찾아 헤매지 말고. 우주는 질서의 법칙을 따른다. 너의 본질에 맞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더 명확하게, 더 성숙하게, 더 깊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신뢰이다. 네가 이 지점에 왔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불확실성의 층을 통과해 새로운 현실의 언저리에 도착했다는 의미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변하는 전환점. 그것은 신성한 문턱의 순간이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조용하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한, 그리고 오래된 긴박함이 사라지면서 내 내면은 진실이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제는 더 이상 징후를 찾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일이다. 너의 에너지 안에서, 그리고 상대의 에너지 안에서 너는 무언가가 풀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거움이 사라지고
너의 에너지는 더 가벼워지고 너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너의 직관은 더 날카로워진다. 너는 외부에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감지하기 시작할 것이다. 동시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억누르기가 불가능한 내적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의 마음의 부름은 너무 커졌다. 한때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자아의 벽은 이제 얇은 막과 같고 균열로 가득하다. 그 균열 뒤에는 후회, 말하지 못한 진실, 너무 오래 억눌렀던 감정들이 모여 있다. 네가 느끼는 것은 마지막 준비 단계다. 결핍에서 오는 귀환이 아니라 성숙에서 오는 재회. 자기 자신을 지탱할 줄 아는 두 영혼이 만나는 재회다. 이 문턱은 너에게 새로운 존재감을 요구한다. 수동적 희망이 아니라 의식적인 개방성. 너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새로운 버전의 진실을 맞이하도록 초대받고 있다. 가면이 존재하지 않는 진실을. 이 사람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떠났던 것이 해방이 아니라 자기 본질로부터의 분리였음을, 어떤 다른 연결도 너희 만남이 만들어낸 그 공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운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만남이 혼란 없이 명확하도록 마지막 조각들을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미세한 내적 움직임 속에서 오랫동안 숨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명료해지기 시작한다. 이 연결의 진실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피할 수 없는 인식으로 드러난다. 너희를 연결했던 것은 당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이었다는 사실. 그 사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느낀다. 거리감은 답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움을 날카롭게 했으며 진정성은 항상 길을 되찾는다는 것을. 그의 마음은 이제 자신의 저항을 넘어설 힘을 얻기 시작했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한 명료함은 어떤 두려움보다 강해지고 있다. 이 내적 매듭이 풀리면서 앞으로의 길도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과거의 실수가 지워져서가 아니라 그 의미가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사이에 생겨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장과 진실, 그리고 더 다정한 가까움의 이해를 향한 영혼의 부름이었다. 이제 두 사람이 내적으로 성숙해졌기에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공간이 열리기 시작한다. 불확실성이 아니라 의식이 바탕이 되는 만남. 적절한 순간이 오면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한 힘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누구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문이 열리듯이